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상승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남은 한 주간의 전략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먼저 오늘장 시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역시나 장 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오주들이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에서도 알테오젠이 38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기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됐다. 거기에 노르웨이 원유 생산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엔터주는 25년이 더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권가의 호평 속에 오늘 엔터 4사 모두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종가 상황 지수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종가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2470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686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장중 흐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일단 2시 구간 큰 폭으로 양시장 모두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여전히 700선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을 끌어내렸던 종목들 자세하게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네,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0.7% 하락 마감입니다. 장중 12시 구간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연이틀 큰 폭의 상승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정말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5만 원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장 다시 한번 5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오고요. 5만 5,900원이 오늘장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알테오젠 37만 6천 원이 종가입니다. 38만 원 선 아래로 결국 내려왔고요. 무려 7%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5일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3, 4일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바이오주들이 하반기를 주도했다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알테오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과 시총 격차도 어느 정도 줄어든 모습이고요. 가남 신약 모멘텀으로 어제 크게 올랐던 HLB 그룹주들 역시나 약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HLB는 10%가량 내렸고요. 네, 8만 원 선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오늘장에서는 7만 원대까지 내려왔네요. 오늘 HLB 그룹주 내에서는 두 자릿대 급락세가 나온 종목들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대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일단 정유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공급단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소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대체적으로 보시면 S-오일, 중앙에너비스, GS 흥구석유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오늘 시세 오전장에서부터 쭉 유지를 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장중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면서 결국 10%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 11월 들어서 정말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그 조정폭이 깊었던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보시죠. 이제는 정말 엔터주를 눈여겨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5년 전망 밝다는 얘기 꾸준히 들려오고 있잖아요. 오늘 증권가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밝은 전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사 모두 정말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내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7%대 급등세, YG 엔터테인먼트가 5%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SM에 대해서는 신규 아티스트들을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엔터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SM을 11만 원 선까지 TP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가가 8만 700원이죠. 상승 여력 3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오늘장 2%로 가장 탄력도는 낮은 상황이었지만 25년 엔터사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요. 소외받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정말 정신없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 대비 더 탄탄하게 하셔야겠죠?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정리부터 도와드리고요. 이후에는 파트너님 강의부터 공략주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교육의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장을 따라가는 그러한 재료를 갖고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다른 밴드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시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남다른 각오와 준비가 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정말 수년간의 이 제도권 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하나하나 우리 투자 코칭 시간에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가능한 거고, 우리 투자 코칭에서 보여주셨던 공략주들까지나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엄청난 공략주 가져오셨다고 하고요. 또 다른 종목들 이야기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바로 이용을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고요. 링크 타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 샵 3771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훈이라고 딱 3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자나 QR코드 편하신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시장 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다소 좀 심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장 여전히 트럼프라는 키워드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파트너님 바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즘 잘 나가던 이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10조 원이라는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또 연말까지 3조 원을 쏟아부어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또 그거를 소각시키겠다고 하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시장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일 만에 이 3일 천하라고 삼성전자가 다시 파란불을 켜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좀 다가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우리 시장에서 화두는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의 인선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2기의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CEO가 임명이 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S-오일이겠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있을 텐데요. 이 세 종목 모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동조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트럼프 2기 관련해서 마리아나
그러니까 합법화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민주당의 그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 트럼프 2기에 입각하는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친밀하다 그럴까요? 그 뭐 좋게 말해서 친밀하다 혹은 과거 나쁜 말로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던 인물들이고 특히 트럼프도 개인이 이용하는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 마리화나 합법주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입각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오전에 이게 이제 테마성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오전의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석유 탐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정부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회계연도 내에서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뜻은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동해 석유 탐사에 관해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자금 최소한 뭐 못해도 5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두 달 내에 이 돈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를 나타냈는데 엊그저께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던 LG 엔솔이 오늘은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LG 엔솔이 강세를 나타낸 건 이 유럽의 그 노스볼트라는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파산할 위험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노스볼트의 고객사들을 이 LG 엔솔이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LG 엔솔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이고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름 오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2차전지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폭락했던 것이 이 유럽의 이제 노스볼트가 파산설이 돌면서 또 기사회생하는 그래서 역시 시장은 역시나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이 말이 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도 인사를 좀 서두르는 모습이고요. 이런 인사 방향들이 국내장까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나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은 정말 단기성, 테마성 종목들로 많이 분류가 되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더 유의를 해서 선별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들고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종목들 매매 시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 화면에 QR코드 바로 띄워드리니까요. 지금 핸드폰 두고 옆에 TV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핸드폰 드셔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화면 근처에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2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노란 링크 뜨니까요. 화면 터치하셔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샵 37715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건당 유료 100원의 문자가 청구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매일매일 진단을 점점 꼼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시장 진단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간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시장 상황들 여태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전에 정리해놨던 시장 정보들, 시장 진단들 하나하나 잘 받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목들, 산업에 대한 분석들 정말 꼼꼼하게 해두셨거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분석과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과 투자 관점을 둬야 할까요? 이제 강의 시간으로 곧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IPO 공모주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우리 파트너님과 좀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시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금 더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리 방송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생생한 이야기, 더 리얼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화면 지금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못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가 이제 5시부터 유튜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강의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IPO 공모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알려주신다고요? 자, IPO 하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해가지고 이게 약자인데요. 처음에 주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기업이 상장을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소 코스닥 양쪽에서 한 2,000개씩에 4,000개의 상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장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명함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이 명함의 무게는 해외 전시회만 나가봐도 딱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IPO 된 기업이다 그래서 명함에 찍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외국 바이어들과 명함을 교환할 때 상장사의 직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나라에서 검증된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구나라고 외국 바이어들도 상대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이라는 거, IPO라는 게 그 직원, 임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처음으로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해서 우리가 첫 선을 보는, 첫눈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IPO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PO, 공모주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해서 매주를 받고 하는 게 이건 이미 증권사, 주간증권사라는 증권사가 모든 룰을 짜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구분을 얼마를 갖다 내면 매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룰이 짜여 있어서 내가 받아서 상장한 첫날, 그날부터 바로 팔 수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이 공모주에 대한 투자는 그 회사가 상장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즉 상장해서 모든 상장 주식들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리고 즉 보호 회수가 모두 풀리고 모든 주식이 이제 최대주를 제외하고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타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이 공모주 투자라고 말할 때 대상은 처음 상장했을 때가 아니라 6개월 후부터라고 보시는 게 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IPO 공모주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제가 이제 공모가의 마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장 기업이 하루아침에 액면가 5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는 종목이 공모가는 그보다 몇 배가 되는 액면가 500원짜리가 만 원에 이제 공모주로 이제 상장하는 경우도 있고 액면가 5,000원짜리가 25,000원, 3만 원에 이렇게 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얼마에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증권사, 주간증권사의 증권맨들이, IPO맨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공모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 공모주 투자의 처음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좋은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신규 상장 종목은 정자공시 체크라는 정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www.fss.or.kr이라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증권 신고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공모가 다 끝나고 거래가 개시될 때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 주요 주주의 보호회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그리고 또 상장 초기에 이제 공시를 계속하면서 이제 주주 변동액이나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주들의 이제 매매들을 확인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모가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이 공모주 청약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마진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PO 공모주 투자는 한 회사의 주식이 상장을 해서 즉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성장하는 그 과정의 첫 출발점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O 할 때부터 이 회사의 이력을 딱 추적하신 분들은 그 기업의 과거 이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주가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기업의 경영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O 공모주 투자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종목을 내 종목으로 소화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진짜 다양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공시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신문이나 뭐 TV나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짤막한 뉴스만 듣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죠. 그 조금 더 공부하는 욕심을 내는 게 바로 이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증권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이 새로 상장을 하려는 업체에 이 공모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밴드가 이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확정 공모가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간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수요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나 또 거기서 이제 보호 예수를 약속하는 그러니까 수량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상장 초기에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모주 결과로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누가 뭐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 주식을 받아갔고 또 보호 예수가 주요 주주 간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최대 주주는 보호 예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는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그 상장하는 그날에 가장 정확한 이 주식의 이제 소유 구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는 뭐 보고라고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요만큼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만큼 더 아는 이것이 말 그대로 나중에는 아주 큰 수익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거래 첫날. 이게 대부분의 이제 상장 IPO를 하실 때 보면 이 거래 첫날 뉴스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라고 해서 증권사의 IPO맨들이 만들어낸 즉 제시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유통시장에서 어떤 그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거래 첫날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 첫날은 시가가 얼마가 됐고 그날 최고가가 얼마를 찍었고 또 그날 종가가 얼마에 끝났는지 하루 그 상장에서 거래되는 6시간 30분 동안 이 종목에 대한 뉴스가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로 이게 IPO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날 피가 마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분석을 했던 그 IPO 가격이 시장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그 일반적으로 이건 팁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분석할 때 증권사 그 IPO맨이 IPO 이제 하는 그 직원들이 그 기업의 본질 가치나 그 비상장 기업의 그 기준 가격을 정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비상장인 어떤 특정한 날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기본적 가치는 얼마가 되고 그 얼마에서 가격을 이제 수요 측에서 기관 투자가들에게 이제 수요 측에서 얼마에 이 주식을 사겠냐라고 또 물어볼 때 그 수요 측 밴드, 공모가 밴드라고 하는데요. 그 밴드가 가격을 밴드로 제시합니다. 윗가격과 아랫가격, 이제 상한가과 하한가 이쪽으로 제시해 주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그 공모가가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거래 첫날 좌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첫날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건 뭐 다 아는 수가 계속 쏟아진다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첫날부터 해서 그 최대주 지분들은 대부분 다 보호예수 돼 있지만 그 외에 비상장일 때 투자를 했던 주요 주주들, 그 1% 이상 되는 주요 주주들은
이날 거래 첫날이나 또 3개월 또는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 보호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그중에서는 이제 보호 회수를 안 시키고 일정 수량을 보호 회수 안 시키고 바로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게 그 보호 회수 예외 조항으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 수가 첫날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날은 위로 300% 아래로 마이너스 30%인가요? 그 거래 범위가 있습니다. 첫 시초가를 정하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따블이라고 하죠. 따따블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 따따블 치는 종목들이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공모가가 타이트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공모가가 좀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즉 유통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비교 가치를 하는 그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공모주들도 공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교 가치 때문에도 낮아지기 때문에 첫날 상장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시장이 따따블을 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원래는 굉장히 높게 평가돼야 되는데 시장에 있는 상장사들과 비교 가치를 하느라고 주가 공모가가 낮게 결정되는 바람에 시장에 첫 거래하는 날 말 그대로 따따블을 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따블을 치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또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자, 그러면서 이 거래 첫날은 보호예수 외에 주요 주주의 매매 동향들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예수 되지 않은 말씀드린 그 물량은 곧바로 시장에서 바로 이제 쏟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거래 개시 후 6개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개시 후 6개월이 되는 때 말 그대로 그동안 보호예수 되던 특히나 이제 공모주 하실 때 보호예수가 된 기관 투자가들 물량은 대부분 다 6개월 내에 시장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주주들도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호예수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호예수 물량이 대부분 풀리면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대부분 시장이 바로 매물화돼 가지고 주가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주가는 비상장일 때 공모가로 결정된 그 주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돼서 최소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실적, 최소한 한 번 내지는 좀 어떤 종목들은 2번 정도 실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실적을 보고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장 후 6개월 동안의 거래량과 또 적정 주가들을 평가를 해서 이 회사의 그 가치, 미래 가치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을 이 6개월이 거래 개시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걸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6개월이라는 시점 동안 이제 보호예수된 것들이 대부분 다 풀리고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형성된 그 가격, 이게 이 회사의 그러니까 이 회사에 상장했을 때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6개월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첫날, 그다음에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요 딱 꺾어지는 그때를 시장에서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뭐 이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주주들이 대부분 다 주식을 팔고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갔던 것들이 3개월이나 6개월 됐을 때 대부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가치로 재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상장했을 때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공모 자금을 받습니다. 뭐 적으면 100억, 200억, 그다음에 많을 경우 뭐 1000억에서 조 단위의 돈을 받아가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거의 뭐 한 10조 원 정도야. 그때 받아갔던 돈이 그 정도 됐죠. 근데 그 돈을 갖고 전 세계에 공장을 짓는데 다 그 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 돈이 들어오면 돈을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그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바이오 업체들 같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아이템이 없는 종목들은 공모자금이 들어왔을 때 고금리 상품에 그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없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연히 손실이 나는데 영업이익단 밑에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해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도 나옵니다. 황당하긴 하죠. 근데 그만큼 공모자금이라는 건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 그 회사가 10년 동안 직원들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10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매달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찰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모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공모 규모도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공모가 버블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모가 버블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뉴스나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공모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새로 신규 상장하려는 종목과 비슷한 기업들, 그 기업들과 주가를 비교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상장돼 있는 비슷한 업종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고, 즉 유통시장이죠. 우리가 매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유통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비슷한 업체의 주가가 좋게 평가될 때 이거랑 비교를 해서 신규 상장 종목의 기업 가치를 뽑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공모가에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름대로 좋은 종목에 앞으로 향장한 이후에 좋은 뉴스를 내놓을 호재성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새로운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상장 이후에 날짜를 조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신규 상장을 하려는 회사들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경영상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 즉 상장한 이후에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또 반등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가 버블은 그러한 뉴스들을 알고 있는 증권사, 주간 증권사 쪽에서도 이러한 공모가를 정할 때, 공모가 밴드를 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란 게 없던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증권사 IPO 팀에서 좀 자의적으로 가격대를 결정할 수 있는, 물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증권 보고서, 그러니까 예비심사 청구서라고 그러는데요. 그 청구서상에서 분석조사라는 곳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받아줍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 공모가 버블은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A라는 종목, 지금 요 근래 예를 들면 더번코리아가 최근에 상장한 가장 큰 종목이고 백종원 씨라는 스타 CEO를 갖고 있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종목이 상장을 할 때 그 종목이랑 비교 가치를 뽑는 우리가 지금 교촌, FMB라고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모가가 좀 올라가서 결정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먼저 공부를 해두시면 상장했을 때 초기에 주가가 막 변동하고 변동폭이 클 때 거기에 휩쓸려서 뇌동매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 상장하는 종목들은 그런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 공모가 밴드를 이 상장사 주간증권사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한 공모가 밴드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수요 예측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에 몇 주를 살래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하죠, 자신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보호 횟수까지 할래 하면 여기다가 더 가산점을 줘서 이런 보호 횟수까지 약속한 그런 기관 투자가들에게 더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수요 예측 결과를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트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들을 대부분 하지 않죠.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전후 내용을 다 모르고 그냥 시장에 딱 상장하는 날, 그날 상장하는 날 뉴스가 쏟아진 것만 보고 이 공모주를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지금 공모가 밴드 대비 최종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거는 이미 수요 예측 과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거는 공모가에 말 그대로 버블이 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투자자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이 상장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예상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투자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천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 기업의 주가 동향 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 신고서에서 분석 조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A4로 한 3, 40장 됩니다. 그게 이제 증권사 IPO맨들이 거의 한 2년, 길면 2년, 짧으면 1년 동안 그 기업, 비상장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상장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뭐 하는 거 이걸 다 거기다 분석 조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석 조사의 가장 중요한 건 비교 가치를 뽑아서 이 회사의 이 공모가 밴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 내용도 스토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고 이 공모주 투자에 나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투자에서 그 수익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상장을 해서 거래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회사의 그 보호 회수되는 거나 이거 다 풀려서 이 회사의 그 가치대로 기업이 평가될 때 정말 이 회사를 말 그대로 그 발목에서 잡아서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즉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와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신규 종목을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꽤 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빨간불 켜고 파란불 켜고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 진짜로 이 회사가 뭘 하는 종목인지, 뭘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는 것인지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죠. 그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그 기업이 어떠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경영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될 거다라는 이 스토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장 초기 주요 주주의 지분 동향이 또 여기 공모가 버블과 연결돼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공모가에 버블이 끼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주주 중에 그러니까 주요 주주 중에 보호 회수를 안 시킨 종목들 그 주식 수량을 상장 초기에 대부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 것들을 바로 시장에서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주 변동에 대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매물이 있었는데 이 매물이 이제 다 시장에서 소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매물로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모주 투자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어떤 점들 체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 초반 좋은 종목들 확인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파가 불어닥친 공모주 시장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하고요.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저희가 이미 공략주 시간에서 이미 확인이 됐죠. 정말 다 잘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혹은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고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자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료 100원의 문자도 청구된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 살짝 더본코리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그 더본코리아의 상장 초기에 지금 며칠 안 지났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첫날 보시면 위에 꼭지 꼬리를 달고 아주 빨간색으로 딱 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고 시초가가 46,350원. 이제 공모가가 이게 35,000원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최고가로는 그날 64,500원을 찍었죠. 그리고 종가는 51,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주가가 더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주 청약에 들어왔던 주주들이 그 보호에 수주되지 않은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관 투자가 중에서 공모 수량의 약 49%, 거의 반 정도가 보호 예수를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뜻은 내가 받자마자 시장에 딱 상장하는 날 바로 시장이 때려버리겠다, 이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량이 고스란히 보호 예수 첫날 미활약했던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보시면 저기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첫날 우르르 쏟아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모가에 받은 물량이거나 아니면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그런 주들 중에 보호 예수 되지 않은 물량들이 대부분 첫날 쏟아져 나옵니다. 왜? 공모가로 첫날 거래할 때가 가장 비싸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IPO 공모 그 주당 그 가액이 34,465원을 이 IPO 팀들이 평가를 해서 차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기준으로 향후 이 더번코리아가 주가 내려온다면 아마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번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외식 프랜차이즈입니다. 25개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여기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대단한 건 최대 주주인 백종원 대표가 이 스타 CEO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즘도 계속 TV에 나오면서 어떠한 이 음식 관련된 또 맛집이나 이런 것들 음식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이 백종원 대표 자체가 더번코리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CEO가 있는 경우는 그런 스타 CEO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백종원 대표가 지난번에 IPO를 할 때 이 그 더번코리아에 공모자금 들어온 거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020억이나 되는 돈 중에 이 돈을 M&A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M&A는 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 가치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를 더번코리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인수회사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인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더번코리아의 바닥 가격을 아마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더번코리아는 지금 현재 이 백다방이라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와 홍콩 반점이라는 중국 그 뭐라고 해야죠? 이게 중국집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중화요리점 여기가 주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23개나 되는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게 크게 매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돈 갖고 이런 매출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다변화하려는 M&A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분들 이 지금 공모 가격에서 별 차이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모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장해서 한 6개월까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호에 수돼 있거나 주식 수량이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뭔가 좀 뭐랄까요, 이 6개월이 지난 그런 공모 주식을 갖고 뭔가 좀 좋은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틱스라는 것, 로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요즘 시장에서 잘 나가는 그 섹터이기도 하고 시장 내에서 관심이 많고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해주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을 할 때 시초가가 5,500원, 그다음에 최고가는 77,700원까지 갔다가 그날 첫날 종가가 65,000원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흘러보시면 6개월 동안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공모주들은 공모 첫날, 그러니까 상장 첫날이 가장 주가가 높은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처음 비상장일 때 이 IPO맨들이 이제 분석한 가격은 18,030원입니다. 이거는 상장 전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따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상장 이후에 그 사업 내용이 크게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18,000원 여기에 또 수렴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많이 높은 상태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또 평가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사입니다. 웨어러블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이 로봇이라는 그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이 로봇을 입고 사람의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뭐 그런 데 사용되는 로봇인데요. 실제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상업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시골에 이제 젊은 인구가 없는 도시에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그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해줄 정도로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게 되면 20kg, 30kg짜리를 벌쩍 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전시회장 가보면 해외 전시회장에서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진출하고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서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는 먼저부터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었고 이 웨어러블 로봇은 보행 보조나 또 재활 의료 쪽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재활 의료 쪽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이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업 안정용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근골격계 보호로 이 근골격계 질환이 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엔젤 로보틱스의 새로운 시장이 하나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젤 로보틱스에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언제든지 LG전자가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뭐 성장성이 있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을 보면 3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을 73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결국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만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제가 분석할 때는 이 공모가를 그러니까 매수가를 23,000원에 가져가시고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 잡으시면 엔젤 로보틱스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여 분 뒤에 5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 올랐던 자율주행이나 마리아나 테마들 살펴봤죠. 이런 종목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일까요?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 바로 유튜브에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 확인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